오늘 재판은 노상원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노상원 증인의 증언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검에서 외환 관련 조사를 받을 때 플리 바게닝과 관련된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특검에서 플리 바게닝 조항을 읽어주면서 대통령 및 김용현 장관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 핵심 사항 4가지만 진술해 주면 유리한 처분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 제안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거절할 수가 없는, 버티기가 힘든 그런 제안이었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 제안에 응하지는 않았다. 응하지 않고 조사가 끝나니까, 조사가 끝나고 복귀를 할 때 계속 노상원 증인에게 특검보를 만나고 가라 라고 회유를 했고, 거절을 하니까 다시 변호사님이라도 만나고 가라 라는 회유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 특정한 4개의 핵심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과연 당신이 증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서 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한 가지는 자기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자신이 진술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진술해달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거절을 했고, 이는 명백히 불법 수사에 해당된다, 그런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상원 씨에 대한 진술을 받을 때 처음에는 노상원 씨는 피해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당시가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했고, 노상원 씨가 이에 대해서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제안을 응하지 않자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고, 그 죄명은 내란 음모 살인 예비 뭐죠? 네. 내란 목적 살인 음모, 그리고 이적, 그리고 외환입니다. 이러한 무심을 이미 그 노상원 씨는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그리고 추가로 기소할 것을 시사하면서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를 피해자로 전환을 했고, 이에 대한 추가 기소 등을 시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장성들은 변호사비, 그 현실적인 부분으로 변호사비 등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힘든 제안들을 하면서 진술을 회유했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진술들을, 수첩에 있지도 않은 노상원 씨가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진술해 달라라고 하면서 많은 부분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강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은 것들을 함께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상원 씨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노상원 씨도 그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언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외환, 일반 이적,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수사에 의한 정당한 기소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노상원 증인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특검보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 몇몇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진술을 잘 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유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을 노상원 증인이 살펴보니 있지도 않은 사실들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라고 오늘 증언까지 했습니다.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서 헌법적인. 네, 먼저 특검이 제안한 소위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상 지금 법이 통과되기 전입니다만 현행법상 그건 불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형사법 질서는 법 질서이기 때문에 그 검사가 이걸 형량을 해서
죄를 주고 누구는 죄를 주고 누구는 죄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질서에 훼손되는 것으로 그건 위헌입니다. 더군다나 특검법을 해서 거기에 그 플리가닝 법이 도입되었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우리가 위헌 제청 신청을 해 두었고, 그다음에 그 특검법이 하는 거는 뭐냐면 실체적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에 관한 법질서이기 때문에 누구는 벌을 주고 누구는 벌을 안 주고 또 사실관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하는 행위 중에서 죄를 자의적으로 주고 범죄 사실 실체적 진실을 발견 않는 데서 하기 때문에 무고의 경황이 있어서 죄가 되지 않은 걸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위헌이고, 또 하나는 특검이 국회가 이 플리방인법을 특검법을 개정할 때 야당인 지금 그 배제하고 절차적인 하자도 있습니다. 사법 질서를 개정할 때는 전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특검이 지금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회가 지금 기소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검이 국회가 사법 절차적인 규정을 여당 배제하고 절차적 규정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체계 정당성, 헌법상의 체계 정당성을 위해서도 위반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경우에는 헌법에 당사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고 허위에 임의성이 없는 자백의 경우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헌법 위헌과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되어서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특검의 수사 절차가 불법이라는 것을 오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저희들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세 분 말씀을 종합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진술하면은 유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선처를 해주겠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기면 유리하게 해주겠다, 특검이 봐줄 테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라, 이렇게 이익과 선처를 약속하면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을 회유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거래, 사법거래, 재판거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플리바게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형식은 회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받아낸 진술과 같은 불법조사입니다.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명백한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배보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은 회유조사를, 플리바게닝을 진술의 자유로운 의사를 해치는 위법한 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모든 내용과 모든 조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조서가 스스로의 의사와 의지에 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면 이 진술, 모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고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노상원은 증인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의 조사에서 특검법의 플리바게닝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그 수사거래 법안을 놓고 직접 읽어주면서 특정한 진술을 하라는 특검 측의 회유가 이미 수차례 있었다. 이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파장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겠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4가지를 지목해 제안받았다고 노상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결정적인 4가지를 이렇게 진술해주면 유리하게 이렇게 해주겠다. 조사를 한
특검보의 이름은 장우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증인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답한 것은 특검이 증인에게, 노상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첩에서 기재된 부분과 엮어서 진술하라고 불러줬다고 했고요. 나머지 세 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장관과 관련해서 말하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하라고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모두 이야기하면 파장이 너무 커서 말할 수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말하지도 않은 사실을 특검이 진술하라고 했다. 이것이 노상원이 오늘 증인신문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노상원 증인은 도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오시나 보네요. 네, 대통령님 지나가시면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대통령님 응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문 앞에 와 계십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타신 차량이 나가고 계시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박옥수 특검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노상원 증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말로 설득이죠. 내가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특검에서 이런 진술을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물어보는 것과 요구하는 것은 다르지요. 버티기 어렵고 넘어가기 어려운 요구였다. 내가 이 요구를 받아보니까 전혀 아닌 사실을 이렇게 진술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 너무 힘드니까 양평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자살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특검이 노상원 증인에게 요구한 네 가지 중 하나는 밝혀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꼭 필요한 진술이라고 하면서 무인기 관련해서 무인기를 미리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를 미루어서 외환 그리고 이적과 관련해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진술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관련해서 외환이나 내란으로 혹은 이적으로 몰아가는 진술을 유도했다는 것을 능히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검의 회유 수사가 오늘 재판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진술 조서와 진술 모두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특검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회유 수사는 노상원 한 명만이 아니라 군 장성 여러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검의 내란죄 기소는 불법 수사의 산 위에 쌓여진 내란 프레임이었음이 오늘 증인신문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치특검, 이 불법 특검의 레드카드를 함께 들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군 장성들의 변호인이 되어주십시오. 군 장성들이 진술하기를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이 군 장성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용현 장관님의 변호인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재구속 연장 심사가 23일 날 있습니다. 아마 특검은 12월 23일 날 구속 심사를 앞두고 대통령님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재구속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사실을, 아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특검이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진술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도 대통령님을 지금 재구속하려고 하는 특검의 그 낱낱이 오늘 법정에서 밝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좀 더 할게요. 플리바게닝이 개정된 특검법이 시행된 것은 9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억수 특검보께서 증인신문을 하시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이와 같은 수사 기법을 사용한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의 신문을 하셨어요. 근데 여인영 사령관과 노상원 씨에 대한 플리바게닝이 제의된 것은 저희가 기사상 확인한 것은 9월 16일입니다. 법이 시행된 9월 26일 이전에 이미 특검은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는 것을 기사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등에 업은 특검이 불법한 수사를 스스로 인정하고 너무나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피고인이라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언제든지 자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지금 특검이 외환죄 수사를 하다가 외환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일반 이적죄로 대통령을 기소를 했는데요. 일반 이적죄의 기소에 바탕이 되는 모든 증거들이 지금 이와 같다고 본다면 거의 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불법 수사를 통해서 지금 다 획득이 된 것이고 이러한 점들은 저희가 추후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이 뭐 그들이 말하는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닌데, 그죠? 예, 그래도 불구하고 버젓이 검사가 내용을 불러주고 예,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그대로 진술하라라고 회유하는 것이 어떻게 이 2005년도, 2025년도 이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하고 황당할 뿐입니다. 예.